봅시다. 자, 아까 주석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자, 이건 보세요. 이게 제목을 보면 제목이 무슨 뜻이에요? 제목. 이 제목이요. 상식에 대한 아니, 팀 주디. 주석병. 이게 병이잖아요, 병. 야. 이게 왜 병이에요? 병. 주석이 왜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다른 표현으로는 팀 패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뒤지시면 팀 패스트라고 엄청나게 이게 막 자료들이 많이 뜰 거거든요. 패스트가 우리말로 뭐예요? 흑사병이죠? 흑사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왜 흑사병이냐? 흑사병이냐. 자, 우선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 알파 주석은 엔트로피가 44.14고요. 베타 주석은 엔트로피가 51.55죠. 두 개 중에 누가 더 커요? 엔트로피가? 이쪽이 더 크죠? 이쪽이 크죠? 왜? 이유를 붙이면 왜? 확률적으로 더 많이 묻고 해서. 뭐라고? 그게 뭐라고? 확률적으로 더 많이 묻고 해서. 위치적 확률. 정답. 네. 상태. 네, 상태가 뭐예요?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엔트로피가 커집니다. 야. 다 고체인데요? 둘 다 고체예요. 아쉽다. 둘 다 고체예요. 흰 주석은 더 예뻐서 엔트로피가 높다고 전교 1등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전결투기 누군데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 그래요? 자, 이게 서울대 입시 문제예요. 서울대에서 이게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왜 알파보다 베타 주석의 엔트로피가 더 크냐? 그리고 답은 칠판에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 입시 문제도 답이 지문에 있었어요. 델타 HF. 금속성. 다 작으니까. 그게 왜요? 느낌 왔어요. 오. 실온에서 모르겠어요. 자, 왜 엔트로피가 더 크냐면 엔트로피가 더 클수록 더 정돈돼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자유롭다는 얘기예요? 좀 자유롭다는 얘기죠. 그럼 시원 뭐겠어요? 정답.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베타 주석이 성격이 뭐라고 했어요? 금속이라고 했죠. 금속 안에는 무슨 전자가 있어요? 자유전자가 있는 만큼 엔트로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주석이 되면 비금속성을 띠니까 알파 주석에는 자유전자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없고 그 전자가 공유결합의 결합, 그 공유결합 전자쌍으로 귀속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비금속이니까 여기서는 주석과 주석이 비금속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전자였던 게 여기에서 공유결합 전자쌍이 돼버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걸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알파 주석이 YT틴이 돼버리면 자유전자가 되니까 그 전자들이 공유결합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고 덩어리 전체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베타, 알파보다는 베타가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걸 논술하라는 게 서울대 입시 문제였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그 뭐냐면은 그 지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금속성의 화이트 틴, 뭐 비금속성의 그레이 틴이라는 말이 지문에 나와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해서 풀면 되는데 이게 템페스트 틴 디지즈하고 무슨 관계냐면 때는 바야흐로 19세기 말 19세기 말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어디예요? 19세기 말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한 나라. 중국 차량기 없어.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강대국이었던 나라는 사실 그 중국과 이 우리나라죠. 예, 중국과 우리나라가 전 지구에서 가장 오랫동안 강대국이었거든요. 예. 모순이 발생. 자, 우리나라와 같은 민족을 무슨 민족이라고 해요? 동이족이라고 하죠. 우랄 알타이 어족이요. 우랄 알타이 어족. 아니 국어 시간에 안 배워요? 우랄 알타이 어족? 오영화 선생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세요? 막힌 자리에서 양미자 할머니. 제발 들다라고 하는. 자, 우랄 알타이 어족이 뭐예요? 우랄 알타이 어족이 주어,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주어, 보어, 그다음에 동사.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쓰는 걸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보어 이런 표현이 일본식 표현이니까 이제 대상어라고 하죠. 대상어.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반면에 이제 라틴어족은 뭐예요? 라틴어족. 라틴어족은 주어, 동사, 대상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는 사랑한다 너를. 그럼 이런 게 다 라틴어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을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하는데 이 우랄 알타이 어족의 대표적인 언어가 어디예요? 뭐예요? 일본. 그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한국어. 그다음에 일본어도 맞고요. 그다음 지금은 없어진 만주어. 만주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어디냐면 저기 몽골어. 아랍어는 다 여기 들어가요. 아랍어 라틴어예요. 김준호. 무슨 말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원나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원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청나라. 청나라가 어느 날 말 쓴 거예요. 이거 만주어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일본, 만주, 몽골, 원나라 이 사람들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얘기, 유전적으로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유전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원나라가 세계 제패를 했죠. 그 원나라가 세계 제패를 했을 때 그 원나라의 핵심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걸 알아야 돼요. 이성계라는 사람 알아요? 이성계가 몇 살에 처음 조선 땅을 밟은지 아세요? 이성계는 조선 사람이 아니에요. 20살. 이성계가 처음 조선에 들어온 건 21살 때예요. 이성계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치자면 만주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부자인데 그 아버지 부자 상단을 이끌던 상단을 보호하던 호위 부대 그 장수였어요. 이성계가. 그래서 21살까지 이성계는 한 번도 한국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다 만주어를 썼었어요. 이성계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다가 21살 때 처음 고려에 들어왔는데 고려가 망해가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고려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없는 사람이겠어요? 없어요. 21살 때 처음 들어온 나라니까요. 근데 나라 봤는데 나라가 비실비실해. 되게 괜찮은 나라라고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나라가 고려인데 고려가 망하죠? 왜 망하죠? 연계 소문. 고려가 망하는 이유는 고려가 망하는 이유는요. 땅값이 올라서 망해요. 네. 땅값이 올라서 망해요. 무슨 말 알겠죠? 땅값이 올라서 망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 부정부패. 땅값이 올라서 망해요. 문재인이 먹는 게 도대체. 조선시대가 망한 건 왜 망해요? 네? 조선이 망한 것도 왜 망했어요? 네, 땅값이 올라서 망해요. 땅값이 오르면 왜 망해요? 땅값이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 땅값이 오르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거든요.
그럼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구성하는 유권자들이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항상 부자가 더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땅값이 오르게 되면 그 나라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얼마 남지 않아. 그러면 사실은 땅값이라고 하는 건 현재 우리나라에서 땅값은 정책도 중요한 요소를 주긴 하는데 우리의 탐욕이죠. 탐욕. 무슨 말 알겠어요? 탐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값이 오르는 이유는 억지로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집을 두 채, 세 채 보유하니까 땅값이 오르는 게 주요한 거거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땅값이 오르는 건 사실은 이거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여러분 잘 봐요. 물이 있잖아요. 물을 가스레인지를 탁 올리고 물을 탁 올리자마자 불이 확 불불 끓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항상 비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딱 올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야 부글부글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면 비열이 클수록 끓어오를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작아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커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전 세계 6위권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엄청나게 강해요. 알겠어요? 엄청나게 크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엄청 크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항상 사람들이 바보 같은 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자연과학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비열 때문에 열을 공급해서 그게 끓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걸 배웠죠. 그러면 그 원리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꼴랑 인구가 10명밖에 안 되는 부족사회라면 추장이 야 이렇게 하자 라고 하면 그 10명의 운명은 바로 바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에 경제 규모는 세계 6위권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그게 효과로 나타날 때까지 자 정책 시작하면 그 다음날 바로 바뀔까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전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 때였잖아요. 그러면 그 전 정권에서 뭔가 정책을 펴면 특히나 부동산 정책은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말 자체가 부동산이잖아요. 부자가 not, 동이 움직이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에 대한 정책은 정책 발표를 한 다음 그 다음날 바뀔까요? 그 정책은 언제 바뀐다? 5년, 6년, 7년, 8년이 지나야 그게 효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비열이라는 개념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배운 거를 써먹으라고요, 인생에서.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 내일부터 담배 판매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라고 하면 이런 건 바로 내일부터 시행이 되겠죠. 근데 지금 집을 팔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생각을 해봐요. 누가 결정한다고 빨리빨리 바뀌겠어요?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더더군다나 돈이 한두 푼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결정한다고 해서 금방금방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이 생각이 안 드냐고요. 그러면 지금 어떤 변화가 생겼다면 특히나 부동산 같은 건 언제 결정한 정책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5년, 6년 전에 결정한 정책 때문에 지금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물론 지금은 좀 독특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진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어떤 경우? 석유 파동. 바로 대재앙이나 전쟁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재앙이나 전쟁이 벌어지면 이건 그냥 변화가 아니라 사람이 죽는 변화가 생긴다고요. 연대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코로나 같은 팬데믹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대공황 상태에 빠졌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들에 의한 땅값의 영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권에서 무슨 잘못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을 배웠잖아요. 그럼 그 원리대로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서 어떤 정치 의식을 가진 어떤 주변의 어떤 어른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할 거예요. 그럼 그거에 우 따라가지 마시고요. 우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배운 원리로 분석을 해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알겠죠? Anyway. 그래서 19세기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가 하여튼 뭐 이건데 뭐 우리나라 하고 중국이었는데 뭐 여하튼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그 19세기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였어요. 그때 지도자가 누구였죠? 나폴레옹이요. 그래서 전 세계 최고 강력한 군대를 그때 당시 소유하고 있던 나라가 바로 나폴레옹 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군대가 드디어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유럽을 다 정복했거든요. 나폴레옹이 프랑스 먹고 독일 먹고 다 먹었어요. 나폴레옹이. 그리고 나서 드디어 나폴레옹이 어디를 침략하죠? 바로 러시아를 침략합니다. 러시아를. 왜 러시아를 침략했을까요? 넓어요. 그때 당시 러시아가 엄청 돈을 많이 벌고 있었거든요. 뭘로? 석유. 뭘로? 바로 모피요, 모피. 여러분, 러시아 쪽에 털 많은 짐승들 많겠죠? 그러면 그 모피에 대한 수요가 유럽에 엄청났어요. 여러분, 요즘도 모피는 비싸요, 싸요? 비싸요. 엄청 비싸죠? 그게 그때부터 유럽에서 엄청 유행을 했던지라 그 모피 때문에 러시아가 엄청난 돈을 벌었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벌어요, 러시아가. 그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석유하고 천연가스지만. 그래가지고는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를 침략한 나폴레옹 군대는 당연히 질 거로 예상했겠어요? 승리를 예상했겠어요? 승리를 예상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나폴레옹 군대는 당연히 최신식 장비로 무장했겠어요? 허접한 무기로 무장했겠어요? 당연히 최신식 무기로 무장을 했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군대니까요. 여러분 당연하게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뭐냐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어디예요? 그게 미군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군대라면 가장 최신식 무기 체계로 무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프랑스 군의 이 군복, 무기 체계는 그때 당시 최고 수준의 물건들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프랑스 군대의 이 군복도 상태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좋았어요. 엄청 좋았겠죠? 번쩍번쩍했겠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자기 군대의 군복에 가오를 높이기 위해 단추이죠, 단추. 단추를 은단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단추로 하려고 했으나 너무 비싼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그리고 솔직히 뭐 단추 때문에 전투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군대를 뽐내기 위해서 은과 빛깔이 비슷한 무슨 단추? 네, 주석 단추를 달았던 거예요. 주석이 반짝반짝하니 은 같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주석 단추로 되어 있는 군복을 입고 최신식 무기를 들고 러시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러시아의 전술은 뭐예요? 그 애들이 치고 오면 뒤로 빠져가지고 계속 후퇴하는. 러시아는 계속 후퇴해요. 왜? 뭐가 올 때까지를 기다려요? 겨울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러시아의 겨울은 간단한 겨울이에요? 죽음의 겨울이에요? 바로 시베리아의 겨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는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시베리아로 후퇴해요. 계속 후퇴해요. 그럼 러시아 땅은 넓어요? 좁아요? 무지막지하죠. 거기서 드디어 러시아 군대가 후퇴하면서 프랑스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거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후퇴하면서 2달, 6개월, 1년. 무슨 말 알겠죠? 드디어 뭐가 온 거예요? 겨울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겨울이 오니까 온도가 25도씨에서 몇 도로? 온도가 25도씨에서 뭐 10도, 9도, 8도, 영하 20도, 영하 40도. 그러면 9도씨 이하에서 화이트 틴이 그레이 틴이 되죠. 그러면 9도씨 이하에서 금속이 뭐로 바뀐다고요? 비금속으로 바뀐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속은 소재 자체가 탄탄하죠. 왜? 금속은 이렇게 소재 자체가 이렇게 탄탄하잖아요. 탄탄하잖아. 근데 비금속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붓을 깨져요. 단추가 깨진다. 바로 단추가 툭툭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다 열려요, 이렇게. 가발이. 네. 그리고 그때는 지퍼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열려요, 이렇게 다 열려요. 러시아 오히려 쫄아가지고 그죠? 무슨 말 알겠어요? 오히려 좋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동상에 걸려요. 집단적으로 동상에 걸려요. 그럼 동상에 걸리는 증상이 어떻게 돼요? 동상에 걸리면 증상이? 아파요. 동상에 걸리면 손끝, 발끝이 새카맣게 썩어요. 썩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심한 경우 절단해야 되거든요. 그럼 새카맣게 썩어 들어가는데 흑사병이 어떻게 죽죠? 흑사병이 손끝, 발끝이 새까매지면서 죽거든요. 바로 흑사병에 걸려 죽는 것처럼 동상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석 흑사병이라고 그때 당시 불렀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군대는 대패하는 거예요. 러시아 군대랑 별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싹 다 얼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 사건을 틴페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석이 보통의 25도씨 조건에서는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반짝반짝한 금속으로 존재하는데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비금속이 돼서 깨져나가는 그런 현상을 틴페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때 이미 나폴레옹은 주력 부대의 거의 대부분을 다 잃어요. 그래서 이걸 노린 영국과 연합군들이 프랑스와 또 전투를 벌이는 게 그게 바로 워털루 전투예요. 그래서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질 수밖에 없었어요. 러시아에서 주력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최정예 군대가 그 러시아 볼판에서 그냥 다 얼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영국이 노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딱 노리고 이게 영국, 독일 이 연합을 해가지고는 이제 그 프랑스를 물리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은 그 워털루 전투에서 지고 드디어 어떻게 된다? 이제 뭐냐면 이제 섬으로 유배가 돼서 거기서 이제 그냥 병으로 죽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이런 연력학 제2법칙만 알았어도 단추를 그런 걸 하지 않았겠죠.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러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운다. 지울게요.
자, 두 번째는 싫어. 16번 문제입니다. 저는 기본적이긴 한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사실이거든요. 바로 이제 뭐냐면 온도 조건에 따른 자발성 여부 판단입니다. 온도 조건에 따른 자발성 여부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첫 번째 1. 자, 요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건 무질소도 증가라는 의미죠. 맞아요? 무질소도 증가라는 의미죠. 그 다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발열이란 말이에요? 흡열이란 말이에요? 흡열이란 말이죠. 흡열이고 무질소도 증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첫 번째 1. 자, 자발적이라면 깁스 에너지 변화가 짜잔 보이세요? 이게 무슨 부호가 돼야 돼요? 음수.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짜잔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예. 자, 자발적이라면 항상 이런 표시죠.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예. 맞아요? 네. 맞죠? 그러면 이때 봅시다. 요 부분에 부호가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잖아요. 그리고 요 부분의 부호도 뭐예요? 플러스죠? 맞죠? 그러면 이 말은 이 값은 어떤 양수 값의 온도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양수 값의 온도라는 얘기죠. 알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고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요 값으로 나타나는 어떤 양의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온도가 더 클 때 필요충분 조건에서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한다? 고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흡열의 무질소도 증가죠. 그래서 흡열 조건의 무질소도 증가면 고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이해하겠어요? 예.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지운다. 두 번째 델타 H 음수 델타 S 음수인 경우, 자, 얘는 이럴 경우 발열이라 그래요? 흡열이라 그래요?
발열이라고 하죠. 그 다음 요럴 경우 무질소도 증가해요, 감소해요? 무질소도 감소죠. 자, 마찬가지로 자발적이라면 요거죠, 그냥 요거죠. 그러면 이제 T 델타 S가 델타 H보다 크다 라고 항상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때 얘는 아까도 했던 것처럼 요 부호가 어떻게 돼요? 부호가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죠. 왜 반대로 바뀌겠어요? 엔트로피 부호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엔트로피로 나누어 줄 때 이게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게 부등호가 바뀐다는 거. 그리고 이때 엔탈피 부호도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로 나누면 이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의 의미는 뭐겠어요? 전 조건에서 자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예. 즉 흡열 무질소도 증가해서 고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는 말을 쓰는 거고, 발열 무질소도 감소해서 저온 조건에서 자발적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도 있겠어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자, 그럼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 번째 델타 H 음수 델타 S 양수. 그러면 보시다시피 흡열에 무질소도 증가. 자, 당연히 1 자발적이다. T 델타 S는 무조건 델타 H. 자, 결국 자발적이라고 표현하는 조건은 어떤 경우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발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조건은 어떤 경우건 다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현승 알겠어요? 근데 어. 지금 왜 흡혈이죠? 아유. 발열. 아, 다 됐겠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것만 보면 나도 늦었어. 선생님 학습지 어디는다 학습지. 자, 봅시다. 이사 봤을 때가 자, 봅시다. 그럼 이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맞아요? 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맞죠? 그런데 이때 부호를 보면, 자, 엔트로피 부호가 뭐예요? 양수. 플러스죠. 근데 엔탈피 부호가 뭐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답. 바로 모든 온도에서 자발적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온도에 자발적이라는 뜻이야. 자, 왜냐하면
이게 무슨 수란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음수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온도는 도시온도 체계예요? 절대온도 체계예요? 절대온도 체계는 무조건 양수예요? 음수예요? 절대온도는? 무조건 양수니까 모든 절대온도는 어떤 음수보다 무조건 더 크게 돼 있죠. 즉 모든 온도 조건에서 항상 자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짜잔, 짜잔. 자, 그럼 이건 발열이야, 흡열이야? 흡열에 요건 무질소도 감소죠. 자, 그럼 이게 또 자발적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라 얘를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바꾸면 이 경우 부등호가 또 바뀌겠죠. 왜 부등호가 바뀌겠어요? 이 부분은 플러스인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죠. 그럼 얘는 어떤 음수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음수 절대온도 조건에서만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이 반응은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온도 조건에 따른 자발성을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오케이. 지금 몇 시죠? 지금 몇 시에요? 40분. 자, 하나 더 합시다. 자, 이기 줄게요. 이준다잉. 자, 오늘 나눠드린 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뭐라고요? 뭐? 선생님 이거 다 풀어야 되는 건가요? 그 기체가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것 정도만 좀 살펴보세요. 나눠드린 그 13장, 14장은요, 거의 다 푸셔야 될 것 같은데, 기체는 내가 좀 이게 진도가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어디까지 할지 몰라서 그냥 다 드리는 거니까 하는 만큼만 푸시면 돼요. 알겠죠? 전기화학은 그거라서, 전기화학은 저기 통과잖아요. 전기왕 마스터 신성민. 신성민 전지. 전기화학은 있긴 있는데 지금 종이가 없어서 프린트가 안 되거든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그거 카톡방에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푸세요. 그거지. 유광 선생님이 저희 수학 택배로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그게 같이 네. AK 출판 적혀있나요? 뭐 그런가요? 뭐 어찌 됐건 하여튼 뭐 파일로도 보낼 테니까 여러분 그거 그 아이패드 쓸 수 있죠? 아이패드 못 써요? 노트북으로 안 돼요? 기숙사 내 삶의 중심. 학교에서 프린트 못 뽑아요? 볼 수 있는데 볼 수 있는데 네. 그 프린트가 좀 막히게 프린트기가 가요. 막히게 없어요. 양이 아 그래요? 종료. 그거 오늘 몇 시까지 있어요? 오늘 몇 시까지 있어 학원에? 끝나고 바로 집에 가요? 저는 4시에 갑니다. 시영아 믿고 있을게. 나오기 전에 이게 지금 복사기가 잠깐만요. 복사기가 나 진짜. 지가 안 들어. 수고하셨습니다. 오 왔어. 스고이. 칼 있었습니다. 칼이 저 밖에서 가득.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무슨 긴급 수혈 같다. 네, 종이 왔어요. 종이 왔어.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앉으세요. 자, 마지막 문제. 이거 맞추면 나도 8등급 이상? 슬픈 얘기 하지 마라. 구도시? 깍두기 이상인데 1등이 더 물린 8번? 나도 이사선 전부 몇 등급? 5등. 이딸 국어 몇 등급?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김민서. 자, 뭐겠어요? 아, 느린다? 늘어난다. 자, 어떤 고무줄의 단면을 좀 확대했어요. 그럼 이제 고무줄이 좀 통통했다가 쭉 늘어나면 이렇게 얄풀해질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린 건데 이게 어떤 온도 조건에서 저렇게 고무줄이 저렇게 자발적으로 늘어나게 될까요? 모든 활동이지 않 지적 엔트로피 증가. 고온도면 늘어져가지고 늘어나죠. 이거 무슨 이거 자발적이지 경험적 사실에 기반하여 뭐라고요? 자발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원래 어디 나왔었던 거냐면 고등어학 경시에 나왔었던 거거든요. 고등어학 경시 문제 때 나왔던 건데 고등어학 고위반부 문제로 나왔었던 건데 그게 최근 2년 전인가 뭐 1년 전에 그 수능에 나왔었어요. 또 수능에도 그대로 나왔었어요.
네? 봐봐요. 가까워졌잖아. 그럼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감소한다고? 미치죠. 아니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양쪽에 당연히 질량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질량은 똑같겠죠, 그죠? 같은 질량에서 이게 고무가 통통한 상태에서 쭉 늘어났을 때, 통통한 거하고 늘어났을 때 저 변화 과정이 고온에서 자발적이어서 저온에서 자발적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는 당연히 다수결로 판단을 해야지. 무슨 말이겠죠? 자, 요거 고온에서 자발적이다. 역시 김민서. 자, 왜 갑자기 손? 저온에서 자발적이다. 옆에 가서 옆에. 혹시 비자발적이다 나오네. 그건 반대말이잖아요. 네? 반대말이잖아요. 그냥 비자발적이다. 어떤 온도 조건에서 비자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모든 온도 조건에서 비자발적이다. 자, 봅시다. 자, 실패. 우선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조선을 그린 건 뭐냐면요. 고무줄을 구성하는 미세 섬유라고 생각을 합시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내 눈에 이렇게 고무줄로 보여도 그 안을 구성하는 어떤 이제 중합체 사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세 섬유 혹은 중합체 사슬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줄어들건 늘어나건 여기서는 질량은 변하겠어요? 질량은 안 변하겠어요? 질량은 보존이 돼야지. 그럼 저 미세 섬유가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 미세 섬유 사이의 평균적 거리가 보시다시피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네요. 그러면 인력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인력은 증가하겠죠. 인력이 증가하면 이건 안정화되는 거예요, 불안정화되는 거예요? 안정화 과정이죠? 그럼 안정화 과정이면 발열이겠어요, 흡열이겠어요? 발열이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경우 델타 H가 음수겠군요. 무슨 말 알겠죠? 말도 안 돼. 두 번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진짜 기회가 되면 주변에 고무줄 있죠. 고무줄 하나를 딱 잡고 늘리면 정말 열 나와요. 정말 열 나와요. 중간에 마스크 끄고 있어요. 저희 이거 때가 없죠.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에서 가장 예민한 피부가 어디예요? 가장 감각이 발전하는 거기 안 돼. 말도 안 돼. 가장 감각이 발전한 곳이 뭐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입 주변이고, 입 주변 여기. 왜냐면 여기가 민감해야, 여기가 이 부분이 민감해야 이게 오래 살아남을 수 있겠죠. 왜? 여기가 민감해야 먹을 걸 먹고 먹지 않을 걸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동물은 여기가 굉장히 민감해요. 이게 왜냐면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고무줄이 평소에 보이는 노란 고무줄 있죠. 그 노란 고무줄을 이 입술 주변에 살짝 놓고요. 입술 주변에서 확 한번 당겨봐요. 확 당기면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요. 발열이니까요. 정말이에요. 해보세요. 알겠어요? 정말로요. 끊겨보자.
그래서 고무줄을 입 주변에서 놓고 확 갑자기 당기면 그 고무줄 주변에서 열이 싹 나오는 게 이 피부로 느껴져요. 그래서 고무줄이 늘어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다? 발열이에요. 근데 두 번째 델타 S 예측. 자,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얘는 보시다시피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거겠어요? 감소하는 거겠어요? 감소하는 거겠죠. 보이세요? 정돈되잖아. 무슨 말 알겠죠? 방향성 자체가 상하였던 게 계속 좌우로 변형이 되지. 방향성 자체가. 그러니까 얘는 자꾸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면 엔트로피 변화가 음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세 번째 자발성 예측. 델타 G가 델타 H 빼기 T 델타 S인데 음수여야죠? 음수여야죠?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으로다가 T 델타 S가 델타 H보다 커야 되는데 이때 보시다시피 엔트로피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인 관계로 부동호가 짜잔 여기서 이렇게 바뀌네요.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에요? 네, 바로 저온 조건에서 자발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남극 세종기지에 연구원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서 고무줄 한 뭉치를 사갔는데 모르고 추운데 둬버린 거야. 나중에 고무줄을 쓰려고 봤더니 고무줄이 어떻게 돼 있어? 지르르 늘어나 있는 거야. 아니 저온 조건은 자발적이라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남극처럼 추운 조건에 고무줄을 두면 고무줄이 알아서 질 늘어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역으로 더운 곳으로 출장 갔어. 더운 곳으로 출장 가서 고무줄을 두면 역으로 이제 어떻게 되겠어? 고무줄이 쪼그라들어 있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더워서 축 늘어질 거다 그런 거하고 아무런 관계 없어요. 알겠죠? 그렇죠? 자 기다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다리세요. 어디 갔나? 자 여기 전기화학 숙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전기화학이 보시다시피 양이 존나 많아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이게 AP 과정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유가 여러분 학교 선생 교재에 그 AP 과정까지 다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거든요. 다 넣어놨으니까 학교 선생이 하는 부분까지 풀면 되겠죠. 알겠죠? 근데 아직 덜 나왔으니까 내가 여기 둘 테니 저 밥 먹고 와서 하나씩 가져가요. 알겠죠? 몇 개 안 나왔어요. 네, 뭐 가져갈 사람 가져가요. 지금 뽑고 있으니까 안 가져간 사람 이따 와서 가져가요.